네, B2B IT 전방송 토크 IT 제작꾼 PD 고성입니다. 자, 오늘은 HCI 하이퍼 컨버지 인프라스트럭처의 원조죠. 이 단어를 만든 회사고 여기 리딩 기업인 누타닉스에서 하이퍼 컨버지드 101이라는 이제 시리즈 온라인 세미나를 이번에 저랑 같이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하이퍼 컨버지드 101 오늘 첫 시간 코롱베이트의 정영석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근데 누타닉스에도 네. 전 많은 분들 저하고 때 토크도 하고 인재들 많거든요. 예. 근데 누타닉스 코리아도 아니고, 네? 네. 코롱베니트에 네. 정영석 과장님을 네. 하이퍼 컨버지드 101에 예. 첫 번째 이렇게 강사로 네. 이렇게 선정한, 캐스팅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원어원이다 보니까 이제 직접 하기가 네? 좀 이제 수준이 낮다 보니까 수준이 나는 거 아닌데. 저희 쪽으로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네. 어쨌든 오늘 이제 원어원이라고 입문 과정이니까요. 예. 그 사실 그 우리가 HCI 이런 거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많이 들어봤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과장님도 이제 이것을 최대한도로 알기 쉽게 예. 설명하시겠지만 이따 Q&A 시간에 많은 분들이 또 질문할 거니까 그것에 좀 아주 진하지만 쉽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은 이 HCI란 말이 네. 처음에 나온 게 언제 누타닉스가 맨 처음 만든 거 맞죠? 그렇죠. 2011년도에 저희가 이제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네네. 하이퍼 컨버지드라는 단어를 이제 시장에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네네. 시장에 이제 제안을 하면서 이런 인프라 시장을 만들어 나가게 된 겁니다. 처음에 제가 예전에 처음에 2011년인가 그때 이제 누타닉스 전문가분하고 토크할 때 제 기억에는 그때는 HCI라는 용어보다는 그때는 좀 웹스케일 아키텍처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시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그건 뭡니까 그 개념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웹 서버 같은 경우 이제 뭐 리소스가 부족하거나 이러면은 서버를 증설해 나가는 그런 구조로 업무를 처리를 하셨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저희 하이퍼 컨버지도 마찬가지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이제 증설해서 계속 사용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미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그렇게 이제 웹 기반으로 맞아요. 글로벌한 그죠? 글로벌한 엄청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지금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웹스케일 아키텍처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이제 그런 아키텍처를 기업에다가도 뭔가 만들려고 이식하려고 누타닉스라는 게 회사가 만들어진 거고. 그렇죠. 그래서 HCI가 만들어진 거죠, 결국 네네네, 배경은. 맞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기까지 그래도 오늘 원어원이니까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항상 다루는 게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거에 항상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렇게? 네네. 일단 기존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시면 이 하이퍼 컨버지드라는 인프라 자체가 왜 나왔는지를 좀 알게 되실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저희가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구현을 했었고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가는지를 좀 살펴드리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일단 애초에 저희가 이제 이런 IT 인프라를 구성할 때 메인 프레임을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 메인 프레임의 구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CPU나 메모리, 그다음에 이런 디스크 이런 것들이 다 통합이 되어 있었고 상당히 거대한 시스템이었죠. 사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30대인 분들은 메인프레임 와닿지 않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유닉스 시스템이 이제 시장에 막 공급이 되기 전에 그 전부터 이제 사용하던 그렇죠. 시스템이고 우리의 현재 데이터 센터를 이루는 근간이 되었던 아키텍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하다 보고 기술도 발전이 되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단 인프라 자체가 상당히 고비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가 컴퓨팅 기술도 발전이 되고 이러면서 업무를 이제 단일화로 쪼개는 이런 스탠드얼론 서버로 이제 데이터 센터 자체가 변동이 됩니다. 뭐 다운사이징이란 말이 이제 유행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메인 프레임에서 유닉스 그 이후로도 또 뭐 X86 시장도 성장했던 그런 이유기도 하고요. 네. 서버 클라이언트니 뭐니. 그래서 사실 저도 지금 기억이 나는 게 90년대 때 다운사이징, 서버 클라이언트 저도 이제 그때 뭐 IT SRP 했으니 야, 이걸로 다 끝났구나. 세상이 이렇게 이걸 끝나는구나 생각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었나 보죠? 네. 이 스탠드얼론 서버로 이동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시스템에 하나의 업무만 올려서 사용하다 보니 뭐 웹이면 웹, DB면 DB 이렇게 하나씩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개수가 엄청 많아졌거든요. 코디네이션 문제 생길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시장의 컴퓨팅 기술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쓰는 양이라든지 그래서 컴퓨팅 리소스가 제대로 다 사용되지 못했던 이런 단점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90년대 때 우리가 이거 뭐 복고 드라마 아닌데 지금 복고가로 가는데 90년대 때 또 그때 한창 또 그 핫한 회사가 또 제주에
많은 사람들도 그 회사로 많이 갔는데 네. EMC의 전성시대잖아요, 또 그죠? 네, 스토리지의 전성시대라고 그렇죠. 보죠. 네네. 그래서 일단 이런 스탠드얼론 서버들을 사용하다 보니 각각의 리소스도 제대로 잘 활용하지도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이런 스탠드얼론 서버가 장애가 나면 그 업무들은 아예 마비가 된 그런 네네. 증상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 집중화된 스토리지가 나오게 되면서 그 말씀 주셨던 EMC 같은 회사들도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센의 전성시대였죠. 네, 센의 전성시대가 됐던 거고 그래서 모든 이 데이터를 중앙 집중화된 이 스토리에 저장을 하면서 뭐 가상화가 나오기 위한 네. 그런 전체적인 인프라를 만들게 되었고요. 또 이런 고가용성이라든지 아니면 스토리지 자원 사용률의 그 효율성 이런 것들을 상당히 높게 가져오는 인프라의 상당히 큰 전환 시기였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굉장히 비쌌어요, 그죠? 네, 비싸죠. 네. 지금도 여전히 비싼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계속 뭐 이런 스토리지 업체들도 계속 기술도 발전하고 이러다 보니 네네. 여전히 비싸지만 또 여전히 또 좋은 점도 가지고 네. 있는 그런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센스토리 같은 경우는 견적서만 하더라도 굉장히 복잡했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단 구성 자체도 여러 가지 뭐 센이라든지 이런 네트워크도 알아야 되고 네네. 디스크 그룹 그다음에 뭐 일련 구성 그다음에 뭐 조닉 이런 여러 가지 좀 부가적인 기술들도 많이 알아야 됐었고요. 일단 뭐 가격도 비싸기도 했었지만 구성하는 절차, 네네. 시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웠었습니다. 네. 예. 아까 우리 이제 이 센이랑 유사한 시점에 나왔던 다운사이징, 네네. 뭐 스탠드얼론 서버들, 뭐 서버 클라이언트의 문제 때문에 2000년도 초반에 결국 가상화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이 중앙 집중화된 스토리지를 사용하게 되면서 고가용성 이런 기능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인텔 CPU의 또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각각 그동안 저희가 사용했던 스탠드얼론 서버들의 CPU 사용률을 보시면 실제적으로 뭐 보통 평균 사용률은 3, 4%였었어요. 그리고 뭐 피크 치는 경우에는 15%, 20%, 네. 뭐 많이 치는 경우는 50%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겠지만 이런 컴퓨팅 리소스의 좀 비효율적인 자원 활용 이런 것들이 좀 이슈 제기가 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상화가 출현하게 되면서 컴퓨팅 리소스도 효율적인 사용이 되고 뭐 HA라든지 여러 가지 좀 고가용성을 지원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나오게 됐던 겁니다. 가상화는 지금도 네. 굉장히 많은 분야에 쓰이고 있고 그렇죠. 현재도 굉장히 액티브한데 네, 맞습니다. 가상화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가상화도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거보다는, 이런 네. 아키텍처를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즘에 업무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뭐 일단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이런 것들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아키텍처 가지고는 힘드니까 이제 웹스케일이란 아키텍처를 사용하면서 시장에 이제 제품을 공급했던 거고 네. 저희도 마찬가지 지금 일반 기업에서 사용하는 업무들도 실제 고객들이 원하는 워크로드가 다양해지고 그런 네. 부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횡적으로 좀 데이터가 많이 늘어났던 거죠. 네네. 근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런 아키텍처 가지고는 좀 사용하기 어려운 힘들고 복잡한 그런 아키텍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바꿔보기 위해서 누타니스 같은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가 나타나게 된 배경이기도 하고요. 네. 예. 자 이제 서버에서는 우리가 이제 서버 가상화해가지고 이제 네, 생긴 맞습니다. 기술이 나왔고 또 스토리 쪽에서는 네. 일단은 이제 아키텍처 엄청 바꾼다기보다는 네. 물리적인 네. HDD에서 맞습니다. SSD로 이제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3티어 아키텍처가 이제 데이터 센터의 표준 아키텍처처럼 정립이 되면서 계속 인프라가 성장이 되었는데 이 인프라를 운영하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고 뭐 I/O 병목이라든지 컨트롤러 병목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가 되었었어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디스크 기술도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SSD 디스크로 이제 뭐 일반 스토리지에 있는 디스크라든지 아니면 서버에 있는 디스크들도 SSD를 장착을 하면서 조금 더 빠른 성능을 내줄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근데 하지만 아키텍처 자체는 여전히 3티어 아키텍처로 네. 구성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 3tier 아키텍처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준비된 자료가 지금 이제 아주 좀 애니메이션으로 네네. 이 3D 지금 현재 기존 3tier 아키텍처가 맞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네. HC가 탄생했는지 네네. 그걸 이제 뭐 쉽게 만드신 네네. 것 같은데 한번 네. 보도록 할까요? 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센 스토리지 넣고 센 스위치 넣고 서버 넣고 이렇게 업무를 이제 딱 시스템을 완벽하게 새 제품을 구축을 해서 네. 운영을 하죠. 처음에는 매우 성능도 좋고 뭐 잘 돼요. 네. 잘 되다 보면 이제 업무들이나 비즈니스들은 항상 성장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업무를 더 추가를 하게 되는 거죠. 업무를 추가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뭐 서버를 또 증설해야 들겠죠.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 그래서 화면에 뭐 PPT가 보이겠지만 네. 이 센 스토리지는 20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만 저희는 이제 IOPS라고 하는데 네네. 20만 IOPS를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제 시스템 뭐 비즈니스 확장이라든지 업무의 추가 아니면 사용자가 더 접속이 필요해요. 그런 네. 경우에 이제 서버를 늘리게 되죠. 네. 그런 경우에는 요 한정된 아키텍처에서 서버만 늘리는 거예요. 늘리기 때문에 요 한정된 리소스를 나눠 쓰는 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IT 부서 쪽에서는 계속 성능이 좋지 않다고 이런 피드백이 오니까 서버만 계속 증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서버는 확정되지만 스토리지의 제약은 계속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윗분들은 항상 이러죠. 야, 너네들 IT 부서는 서버는 왜 계속 사는데 네네. 이렇게 고객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피드백이 좋지 않느냐라고 네네. 또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IT 관리자분들도 계속 이런 사전에 이런 스토리지의 확장이 불가능한 이런 구조는 변경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이제 서버만 증설되다 보니 인프라의 향상, 성능 향상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면 이 스토리지 컨트롤러는 항상 최대 20만까지 밖에 낼 수 없는 네. 그런 구조인데 단순하게 이제 서버만 증설을 하다 보니 증설된 서버에서는 그 한정된 앱스를 나눠 쓰는 결국에는 리소스가 이제 경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서비스의 성능은 점점 떨어지는 그래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단기적으로나마. 단기적으로는 뭐 버티는 수밖에 없죠. 네네. 서버는 계속 증설하다가 네. 나중에 스토리 쪽에도 뭔가 이렇게 대안 찾았을 것 같은데 스토리 쪽에서도. 그러니까 스토리지 쪽에서는 해볼 수 있는 건 일단 네. 디스크 증설이라든지 디스크 아니면 증설. 디스크를 뭐 오케이. SSD로 바꾼다든지 네네네. 아니면 뭐 컨트롤러의 이제 스케일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할 수가 있겠죠. 네네. 그래서 뭐 iOS 자체가 이제 디스크도 늘어나면 그만큼의 더 성능을 내줄 수 있지만 네. 또 한계가 있잖아요. 디스크를 확장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컨트롤러의 뭐 메모리를 증설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따라서 조금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 그림에 보면 SPA, SPB 네. 하는 이제 스토리지 스토리지 컨트롤러가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의 네, 바틀릭이죠. 그죠? 네네. 그리고 뭐 스토리지 컨트롤러도 문제지만 이 구성하고 있는 센 네트워크도 병목의 하나의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우리가 얘기하려는 HCI 탄생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인프라 자체를 살펴보니까 각각을 구성하는 이제 컴포넌트들 자체가 네. 하나의 벤더에서 지원을 하면 오히려 뭐 관리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쉽겠지만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컴포넌트에 이제 좀 잘하는 벤더사들, 제조사들 있잖아요. 네네. 뭐 서버면 서버, 스토리지면 스토리지. 그 제품도 그 구성을 할 때 호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잘 맞는지 그리고 관리 도구도 다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 초기 구축하는데 상당히 긴 시간 또 복잡하고. 네, 복잡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고요. 이 기존 절차라든지 전체적인 유지 관리 자체가 여전히 복잡하고 좀 어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이제 복잡하고 네. 이런 IT 인프라를 네. 우리 아까 페이스북이 구글처럼 네. 네, 그런 식의 서비스를 하려면 이거 갖고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뭔가 엔터프라이즈 쪽에서도 지향을 하는 네, 추세로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그 어쨌든 원어원이니까 입문 과정에서는 또 이제 데피니션을 또 빼먹을 수가 없거든요. 네. HCI 하이퍼 컨버전 인프라라는 게 무엇인지 그 정의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시장에 제품을 공급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완벽하게 이제 그 조합이 된 두 가지 이상의 이제 아키텍처만 가지고도 하이퍼 컨버지드라고 했는데 네. 이런 부분 이제 HCI가 저희가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IT 하나의 흐름이 되었잖아요. 요즘 같은 네네,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같은 어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정의 컴퓨팅, 그다음에 일반적인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범용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그리고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는 네. 그런 아키텍처를 가진 플랫폼을 이제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요새 보면 이제 HCI에서 네. I가 빠진 용어도 나오잖아요. 네. 하이퍼 컨버지드, 네. HC. 네네. 그건 뭐예요? 그것도 이제 두 가지 이상이 이제 완벽하게 결합이 된 그런 제품들을 이제 하이퍼 컨버지드 혹은 하이퍼 컨버전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시장에서.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요 HCI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구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네. 그래서 저희 누타닉스는 이 인프라 스택을 이루고 있는 모든 컴포넌트들이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하단에 보시는 저기 뭐 NX나 각 제조사 이름이 나와 있는 네. 하드웨어 쪽. 네네. 그래서 범용 하드웨어 X86 서버 위에서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의 가장 근간이 되는 소프트웨어 아크로폴리스라고 합니다. 저희의 이제 클라우드 OS 이 제품명은 이제 아크로폴리스라고 하고요. 그 위에 이제 하이퍼바이저. 그래서 시장에서 뭐 일반 사용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범용 하이퍼바이저도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무료로 제공하는 아크로폴리스 하이퍼바이저라고 해서 줄임말로 이제 AHB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드웨어부터 그 가상 머신까지 한 번에 관리를 할 수 있는 프리즘이라고 하는 관리 도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VM웨어의 가상화 ESXi하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하이퍼V 가상이 있고 이 HV는 아크로폴리스 하이퍼바이저의 네, 약자인 맞습니다. 거죠. 그럼 이제 아크로폴리스하고 아크로폴리스 하이퍼바이저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아크로폴리스 하이퍼바이저는 말 그대로 하이퍼바이저고요. 그러니까 그 하드웨어를 추상화시켜서 이제 가상 머신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누타닉스에서 만든 누타닉스에서 만든 하이퍼바이저고 아크로폴리스는 이제 저희의 이제 주요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컨트롤 VM이라고 하는 이제 가상 머신이 사용자 VM처럼 한 아크로폴리스 하이퍼바이저 위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저희는 이제 줄여서 CVM이라고 합니다. 부르는데 그 안에 설치되는 OS를 이제 아크로폴리스 OS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라이빗 클라우드 OS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핵심적인 거네요. 네. 맨 밑에 이제 NX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델 EMC라든지 뭐 레노버, IBM부터 이제 서버들인 것 같고 NX는 이것도 누타닉스에서 만든 어플라이언스인 겁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누타닉스는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 알고 계시는 하드웨어 제조사에서 나온 그런 일반 X86 서버들을 가지고도 운영을 하실 수가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그 하드웨어까지 포함해서 공급하는 제품, 어플라이언스 제품은 이제 NX 제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한 번에 공급되는 제품, 어플라이언스 제품은 이제 NX 시리즈라고 하고 뭐 OEM 형태로 제공을 한다거나 저희가 소프트웨어 판매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각 제조사에 맞게 정책이 따로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누타닉스 처음 초기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만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아크로폴리스 하이퍼바이저는 없었는데 지금 이제 아크로폴리스 하이퍼바이저까지 만든 이유는 뭡니까? 일단 뭐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가상화 시장의 선두주자라고 하면 이제 VM웨어가 시장을 이제 막 그때 2000년부터 쭉 형성해 오면서 이제 가상화의 성숙 시기가 왔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 시장에 제품을 공급을 할 때는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제품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런 추가적인 기능들을 넣자고 하니 일단 하이퍼바이저가 VM웨어에 이제 귀속이 되다 보면 저희가 원하는 기능들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체적인 하이퍼바이저 개발을 하면서 이 안에 저희가 원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뭐 지금 그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얘기하면 원어원이 아닌데 그렇죠? 그래도 딱 하나 그래 정말 이렇게 해서 HV 때문에 이게 정말 좋아졌다. 딱 하나가 뭡니까? 일단 가상화에 대한 비용이 무료라는 거죠. 오케이. 근데 시작은 다 돈으로. 요새 가성비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기존에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기존 아키텍처지 않습니까? 셀렉트 아키텍처인데 이것이 이게 오른쪽처럼 그냥 심플하게 바뀌는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일반 알고 계시는 스토리지, 샌드위치, 서버 이 부분까지 이제 누타닉스 하드웨어, 그러니까 일반 범용 하드웨어에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위에 이제 인프라를 동작하는 부분들은 누타닉스 소프트웨어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 단순하게 이제 시스템들만 확장하면서 인프라를 넓게 확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범용으로 사용하던 가상화 하이퍼바이저마저도 이제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해드리는 하이퍼바이저를 통해서 가상화까지 포함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은 그냥 저희 누타닉스 어플라이언스 위에 그냥 업무만 올리시고 기존에 구성이 되어 있는 네트워크 인프라 가지고 운영만 하시면 되는 거죠. 굉장히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하게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더디게 흘러가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들을.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 뭐 누타닉스 관련된 거, HCI 관련된 것은 누타닉스가 굉장히 시장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이게 확산이 되는 모습을 봤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제 시장에 나가서 다른 벤더들과 이제 경쟁을 하다 보면 처음에 저희 제품을 이제 소개를 하러 나가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서 계속 소개를 다니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POC나 BMT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일단 저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실제 이제 눈으로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초기 구축이 빨리 구성되는 부분, 그다음에 프리즘이라는 관리 도구를 가지고 편하게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가 분산, 그리고 병렬된 아키텍처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 이걸 통해서 이제 성능이 많이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을 실제 눈으로 이제 보여드리면 상당히 만족해 하시는 경향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통 저희가 POC나 BMP 이런 것들을 많이 수행을 하면서 시장에 좀 확산을 빨리 하게 된 근데 보통 경험입니다. 보통 이제 어떤 종류별로 다르겠지만 네. 이게 아무리 POC나 BMT라더라도 어떤 솔루션들은 이게 쉽게 그것이 뭔가 결과물을 쉽게 뭔가 도출하는데 쉽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POC는 하지만 근데 이것은 일단 하면 사용자가 금방 이것을 체감하고 네. 느낄 수 있나 보죠. 그 프리즘 안에서 이제 바로 이제 눈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실제적으로 성능 이런 부분들도 기존에 운영하시면서 체감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 네. 저희가 이제 뭐 VM을 몇 분 안에 몇 개 만든다 쫙 이렇게 배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경영사 대비 되게 빠른 시간 안에 배포를 실제 눈으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자, 아까 컨트롤 VM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컨트롤 VM이 역할이 뭐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하나의 핵심 요소기도 하고요. 네네. 기존에 예전에 사용하시던 레거시 아키텍처, 그러니까 3티어 아키텍처에서 스토리지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그런 가상 머신입니다. 그래서 네네. 기존의 아키텍처에서 이제 외장 셀을 없애고 로컬에 있는 디스크를 사용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에 뭐 플래시 디스크나 혹은 NVMe 혹은 뭐 HDD 이런 것들을 로컬에 있는 디스크를 사용을 해서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하이퍼바이저한테 파일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가상 머신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 쪽에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성능을 위해서 네. 데이터는 로컬에 유지한다 그랬는데 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그래서 뭐 요 그림에서 보시면 노드 1번에 있는 운영되고 있는 가상 머신들은 네. 노드 1번에 있는 CVM을 통해서만 액세스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전의 아키텍처처럼 뭐 센 네트워크를 타거나 혹은 센 스토리지까지 컨트롤러까지 갔다 오거나 이러질 않고 그냥 로컬에서 바로 I/O가 일어나는 거죠. 리드라이트가 네네. 일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연 시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뭐 I/O가 빨라지는 그런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데이터 로컬리티라고 하는 기능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래서 로컬에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보안 요새 뭐 우리가 얘기할 때 보안을 꼭 안 짚고 나갈 수 없잖아요. 네네네. 네, 보안 쪽은 어떤지. 네. 뭐 누타닉스는 기본적으로 이 출고 단계부터 이제 보안에 최적화된 형식으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국제 보안 기준에 맞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하이퍼바이저라든지 설계 단계부터 그런 것들이 다 적용돼서 나오기 때문에 고객분들은 뭐 보안에 관련된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그 디스크 저장되는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암호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셀프 인크립션이 가능한 하드웨어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도 또 보안을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타닉스의 HCI 그 보안 피처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 OS 네. 이제 아크로폴리스 거기에 다 인베드 돼 있고 네, 하이퍼바이저 단부터 이제 그게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사용자 입장에서는 꼭 뭐 이렇게 뭐 누타닉스의 모든 누타닉스의 하이퍼바이저만 쓴다든지 누타닉스 어플라이스를 쓰는 게 아니라 일단은 초이스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하드웨어부터 하이퍼바이저까지 이제 선호하시는 제품, 선호하시는 하이퍼바이저를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하셨던 하이퍼바이저가 뭐 VM웨어다. 그럼 VM웨어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네네. 그 하드웨어도 특적도 선호하시는 제조사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다 이제 알아서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 이 선택을 하시는데 뭐 이런 이기종들을 네.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뭐 하나의 클러스터로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또 저희가 예전 아키텍처부터 좀 문제가 됐던 저런 것도 있잖아요. 왜 문제가 발생이면 너네가 문제니 우리가 문제냐면 서로 네네. 싸우잖아요. 네네. 그리고 서로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고객은 답답해지죠. 시간만 길어지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이제 하나의 클러스터는 하나의 이제 하드웨어라든지 네. 이렇게 정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아까 그 아크로폴리스 하이퍼바이저. 네. 뭐 이게 결국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아크로폴리스 OS 네. 안에 이제 내재된 네. 이제 하이퍼바이저인데 요거를 아까 쓰면 일단 제일 좋은 점이 하나가 이제 일단 무료입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하이퍼바이저도 저희 이제 누타닉스가 이제 자체 개발해서 배포를 하다 보니까 이 안에 저희가 이제
이제 클라우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저희 클라우드 OS를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포함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저희 거니까. 남의 거면은 저희가 함부로 거기다 무슨 기능을 집어넣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보안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하이퍼바이저 단계부터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저희 플로우라고 하는 그 가상머신 방화벽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설정이 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네. 나중에 이제 뭐 라이센스만 구매를 하시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인프라가 계속 저희는 소프트웨어니까 계속 개발이 되면서 좀 좋은 기능들이 있으면 저희 하이퍼바이저도 저희 거니까 이 안에 기능을 넣을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 뭐 물리적 인프라의 보안은 옛날부터 네. 많이 있어왔지만 네. 요즘 이제 최근에 제가 어떤 가상 인프라에 대한 보안이 네, 맞습니다.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 그 방화벽 같은 경우도 뭐 내부 안에서 요즘엔 또 그 I/O 자체가 이제 데이터 센터 안에서 이제 뭐 이스트 웨스트 형태라고 하는데 이 안에서도 이제 업무가 많아지고 VM도 많아지면서 이 안에 대한 보안도 되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는 다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실 때 바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게 누타닉스 네. 얘기하면 이제 보통 이게 프리즘 맞습니다. 이 관리하는 네네. 이 툴 프리즘에 대해서 굉장히 업계에서 반응이 되게 좋거든요. 피드백이 이거 프리즘 좋다 네네네. 하는데 뭐가 좋은 겁니까 프리즘이? 일단 이게 사실은 이런 네. 통합 관리하는 맞습니다. 툴들은 되게 많잖아요. 네. 모든 면들만 다 있잖아요. 프리즘이 그 중에서 어떤 점이 제일 좋다고? 프리즘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CVM 안에 서비스 형태의 동작을 해요. 그래서 별도의 리소스라든지 이런 걸 먹지 않거든요. 그리고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바로 접근이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해요. HTML5. 네, HTML5 지원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하고요. 오케이. 저희 CVM마다 있기 때문에 알아서 3중화되고 4중화되고 5중화되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장애가 나더라도 다 인프라 관리는 충분히 가능하세요. 그리고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그 안에 가상머신의 운영까지 이 하나의 화면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누타닉스에서 또 그 원클릭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한 번의 클릭으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쉽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VM의 생성, 뭐 클러스터의 확장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그동안 저희가 인프라를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이런 작업들을 뭐 클릭 두세 번 안에 할 수 있고 무중단으로 할 수 있고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말보다는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뭐 하이퍼바이저 정보라든지 하드웨어 썸머리, 그다음에 성능, 그다음에 그 클러스터에 대한 헬스 상태, 그리고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뭐 작업들이라든지 얼럿들 이런 것들 이제 하나의 화면에서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상단에 있는 메뉴를 통해서 이제 각각의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VM 같은 경우는 VM 메뉴를 선택하면 VM에 대한 썸머리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성능 이런 부분들을 또 한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하드웨어 탭을 가서 보시면 좀 그 단순하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안에서도 또 하드웨어에 대한 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눈으로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클릭 몇 번으로 해당에 대한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토리지 역시 마찬가지고요. 현재 전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스토리지 전체 사용량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뭐 저희가 데이터 압축이라든지 중복 제거가 얼마큼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스토리지 용량을 얼마나 좀 감소를 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또 중간에 역시 그래프 형태로 성능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이벤트들도 한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이 프리즘에도 앞으로 이제 지금 이제 점점 이런 또 요새 자율운영이라는 말이 많이 또 유행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뭔가 머신러닝인데 다 접목이 돼가지고 자율운영 이런 식으로 가게 네, 가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 말고 이제 저희가 좀 프리즘에 이제 옵셔널 라이센스를 적용을 시키면 네. 이제 머신러닝 기반의 인프라 분석이라든지 네네. 그래서 저희 인프라 운영을 하면서 언제쯤이면 우리의 인프라 증설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것들 혹은 뭐 VM들이 오버 프로비저닝 되어 있다든지 예측이구나. 예, 그러니까. 그런 머신러닝 기반으로 예측까지 가능한 그런 기능들도 이미 다 그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옵션으로 있군요. 네, 라이센스만 업그레이드 하시면 사용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기능이 이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면 어떤 리소스가 얼마큼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누타닉스 제품을 사용할 경우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한다라고 네네. 알려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저희 프리즘에서만 볼 수 있는 기능인데요. 지금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가 저희
하드웨어가 어떤 스위치에 어떤 포트에 연결이 되고 이 안에 이제 딱 눌러서 보시면 트래픽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은 뭐 실제로 밖에서는 그 상용 프로그램 사용하시려면 되게 비싼데 저희는 그냥 기본으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상당히 한눈에 알기 쉽게 저희의 인프라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확인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프리즘은 뭔가 이제 IT 통합 관리하고 운영하고 네. 이런 거를 많이 해봤던 분들이 그렇죠. 이거에 더 가치를 더 많이 느끼겠네요. 예, 그래서 보통 요새 보시면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희 프리즘 일단 이 GUI 자체가 네. 퍼블릭 클라우드의 포탈 그런 거랑 비슷하게 아,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좀 알기 쉽고 편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도 간편하시고 그래서 네네. 이런 것들을 실제 저희가 POC나 BMT 나가서 시연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반응들이 되게 좋으셨었어요. 네. 예. 그것도 요즘 또 많은 기업들이 또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많이 쓰고 있으니까 네.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룩앤필이 또 공감을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옛날보다. 네, 그죠? 맞습니다. 예. 보여주시면. 네. 그리고 이제 저희의 또 가장 큰 장점이 이런 소프트웨어나 펌웨어, 하드웨어, 펌웨어 이런 작업들, 업그레이드 작업들 이런 것들을 하시려면 예전 아키텍처, 예전 3T 아키텍처에서는 각각을 구성하는 컴포넌트에 대한 엔지니어들도 들어왔어야 됐었고요. 그리고 뭐 시간이라든지 다운타임 반드시 가져가야 되죠. 네네. 그리고 뭐 롤백에 대한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전에 준비할 일도 많았고 인원도 많이 들고 혹은 실패하는 경우도 많았었어요. 네네. 근데 누타닉스 같은 경우는 저희 소프트웨어로 인프라 전체를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 서비스를 내리지 않고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하드웨어 자체, 그 하드웨어 펌웨어 자체도 무중단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클릭 몇 번으로도 가능한. 그래서 가장 뭐 고객분들이 좋아하시는 기능 중에 하나라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넣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저희 누타리스를 구성하는 모든 소프트웨어죠. OS, 뭐 하이퍼바이저,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뭐 저희가 서비스해주는 뭐 스토리지 기능들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또 심지어는 하드웨어, 바이오스, 펌웨어 이런 것들도 다 무중단으로 업그레이드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런 누타닉스 HCI를 도입한 네. IT 운영자는 네. 그 전보다 굉장히 편해질 것 같은 네,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실제로 그런가요? 네, 지금 뭐 그런 피드백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아. 예전에는 계속 남아서 작업을 하셨어야 되는데 야간에 작업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 IT 쪽은. 네네. 근데 저희도, 그러니까 제가 지원하는 SE도 많이 편해졌거든요, 사실은. 이런 업그레이드 작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저희도 준비할 작업도 많았고 했는데 고객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지원하는 SE들도 많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인프라 자체가 지금은 그렇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은 네네. 그런 인프라로 좀 변해가고 있는 추세 같습니다. 사실 또 요새 또 이제 뭐 대기업부터 해가지고 52시간 근무제가 굉장히 요새 큰 맞습니다. 이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도 굉장히 효과적이겠네요. 52시간은 너무 안 되죠. 누타닉스 52시간 근무제 해당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 콜로메이스는 해당. 저희는 해당되죠. 그러네요. 해당되는데 예 맞습니다. 네. 예, 너무 안 되죠. 네. 자, 일단 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여러 이제 네. 어떻게 라이프 여러 가지 사이클이 다 지원되는 건데, 네. 자 이거보다 일단 이제 어떤 업무 이거 좋다,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 이거 우리 회사에 다양한 업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업무 중에 네. 어떤 거에 이거가 적합한 거지? 라는 궁금할 것 같은데, 뭐, 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누타닉스는 어쨌든 현재까지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는 이제 이 인프라 자체를 가상화로 만들어주는 그런 단계잖아요. 네네. 101 단계니까. 근데 저희 위에 어떤 업무가 올려도 상관없는지 그걸 이제 물어보시는 네네,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위에서 올라가는 것들은 어쨌든 어플리케이션 단위니까 모든 업무들을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뭐 DB라든지 뭐 웹, 와스, 메일 서버 아니면 뭐 미션 크리티컬한 것도 네,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도 다 올릴 수 있죠. 그렇게 실제 네. 올릴 수 있는 거하고 실제 국내외적으로 네. 그렇게 쓰이고 있는 거 쓰이고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저희 누타닉스 레퍼런스 이제 고객사가 250군데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국내에서만? 그중에는, 네, 네네. 국내에서 또 대기업군이나 아니면 소규모부터 이제 아예 큰 기업들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심지어는 데이터 센터 전체를 누타닉스로만 구성한 그런 고객사도 계시고요. 네네네. 그래서 실제 뭐 고객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업무들 모두를 네네. 다 올리셔도 충분히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자, 우리 뭐 오늘 원어원이니까 네. 뭐 이건 요 질문은 약간 좀 원어원 상관없는 건데 그냥 갑자기 네. 궁금해서 네. 왜냐면 이게 결국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맞습니다. 지금 어떤 AWS 같은 그런 네네네네. 포지셔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요새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쓰더라도 퍼블릭 클라우드도 같이 쓰잖아요. 네네. 이제 뭐 하이브리드로 그렇다면 이제 이게 프라이빗 클라우드 OS라고 하셨는데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하고의 연동이라든지 네. 이런 것도 여기서 좀 그런 쪽은 어떤지.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지원되는 게 뭐 아마존이라든지 애저 이런 쪽에 저희 이제 가상머신들이 이제 스냅샷을 떠가지고 저쪽에 복원하는 그런 형태까지의 연동은 지원이 가능하고요. 네네. 또 누타닉스에서 자이클라우드라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 프라이빗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가상머신들과 완전한 연동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아시아 쪽에도 이제 서비스가 되고 나면 조금 더 원활한 환경으로 구성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이게 맨 위에 막대 그래프 네. 위에 4.0, 5.5 요게 네. 버전을 말하는 맞습니다. 겁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이게 아까 말씀하신 아크로폴리스 네. 프라이빗 클라우드 OS에 버전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이제 제품이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계속 버전이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그 고객분들은 그냥 한번 딱 도입을 하시면 우리가 새로운 기능을 찾아서 뭐 고민하지 않아도 누타닉스에서 알아서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시켜서 네. 별도의 비용 없이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면 STS, LTS 이렇게 있는데 네. 뭐 쇼텀 서포트라는 그런 버전으로 해서 여기에 막 새로운 기능들이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재밌는 기능들도 여러 가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계속 진화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 추세대로라면 네, 조만간에 6.0이 나오겠네요. 어? 네, 그럴 것 같습니다. 6.0 기대되는데 6.0이 네, 네. 보통 이게 버전이 네. 5.8, 5.9 이렇게 한 게 6점 앞이 바뀌어질 때는 큰 좀 뭔가 큰 게 생기지 않습니까? 큰 변화가 네네네. 있는데 6점대가 되면 저도 이제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을까 상당히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근데 지금 저희 지원하는 이제 기술 엔지니어들도 이 발표되는 버전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네. 네, 새로운 기능이 너무 많이 추가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알아야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네네. 지금 진화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아. 상당히 많은 기능들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도 이제 많이 왔거든요. 네.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 아마 하고 있을 거니까요. 여러분 설문 내용이시면 저희가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서 설문하신 분들은 저희가 모든 분들한테 스타벅스 기프트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혹시 볼펜 있어요? 없습니다. 네, 볼펜 없어요? 네. 자, 볼펜이 그러면 그냥 제가 오늘 지정할게요. 그러면 원래 그 좋은 질문에서 3분 지정하는 게 있거든요. 네, 제가 최대한 이름을 이름 외우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정 과장님이 한번 IQ를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못하면 제가 오케이. 네, 네. 자, 좋은 질문 세 분 이름 네, 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또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누타닉스 전문가분들께서 그 댓글로 지금 답변 달아주셨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원어원이니까 여러분 너무 딥한 질문보다는 네. 그죠? 네. 일단 이명도님께서 HCI 기반의 백업을 제공한 타업체와 어떤 차별이 일단 백업 관련돼 가지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기본적인 백업은 이제 스냅샷이라는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시간대별로 계속 로컬에 저장을 하시던지 아니면 이제 그 원격 사이트에 네네. 그 DR 이것들을 구성을 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은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세밀한 백업을 원하시면은 저희 또 연계된 서드 파티 이런 백업 소프트웨어 그 파트너들과도 또 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 네.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준규님께서요. 우리 아까 센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90년대 센의 전성시대 그죠? 네. 근데 버추얼 센하고 좀 비교. 뭐 VM웨어 쪽에 vSAN과 좀 비교를 요청을 네네.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벤더에서 운영하는 아키텍처의 좀 차이라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좀 101에서는 조금 깊게 들어갈 것 같아서. 예. 네네. 윤홍씨님께서는 HCI 적합한 업무 아까 뭐 모든 워크로드 다 올라간다고 했는데 예. 그래도 지금 이제 HCI가 아직 구현이 안 된 회사들이 있다면 처음에 이제 뭐 요새 스몰 스타트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워크로드를 먼저 하는 것을 추천하시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처음에 이제 순서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추천해 주시겠어요? 보통 저희 쪽으로 많이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네. 이제 하드웨어가 좀 노후화되셨거나 네. 이제 가상화를 아직도 도입 안 하셨던 아, 그런 네. 분들인데 이제 좀 쉽고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좀 많이 문의가 오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반적인 업무들인데 좀 소규모로 시작하고 싶은 고객분들한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송기련님, 자, 이 질문 5개 하셨는데 네. 이 중에서 하나만 좀 답변해 주시죠. 어떤 질문 택을 하시겠어요, 과장님? 누타닉스 제품 지원된 하드웨어 플랫폼. 아까 다 나왔던 내용 같은데요. 네. 자, 다 나온 내용입니까? 네. 아까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던 것 같은데 네네. 차이를 갖고 있는 제품. 자, 일단 여기서 네 번째 질문에서요. 네. 가상 컴퓨팅 플랫폼 로보 워크로드에 대해서 장점 설명해 주세요 하는데 이건 뭡니까? 로보 워크. 이게 뭐 지사라든지 아니면 지점이 많은 그런 환경이거든요. 네네네. 누타닉스로 도입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뭐 기본 세 노드로부터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런 로보 환경을 위해서 네. 한 노드 혹은 두 노드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 프리즘이라는 관리 도구를 통해서 다 한 번에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조용철님은 HCI 도입 시에 기존 장비 재활용 방안이 있을까요? 뭐 기존 스토리지라든지 뭐 일단 HCI 제품 HCI 자체가 아키텍처가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센의 중심이 된 그런 아키텍처를 버리고자 하는 아키텍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의가 상당히 많으신데 일단 저희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로 넘어오신 다음에 가상 머신 형태에서 기존에 있는 센 스토리지들이 뭐 네트워크를 통한 연결이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 아이스카시라든지 이런 것들로 연결이 가능하다면 그 운영하고 있는 가상 머신에 붙여서 사용하실 수는 있어요. 네네. 네. 기존의 X86 서버 같은 것들도 다 활용할 수 있을까요? 기존의 X86 서버든 저희 기준에 맞는 그런 제품이라면 저희 OS 설치 가능하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보통 기존에 운영하고 계신 것들은 이미 세대가 좀 오래되셨거나 이제 좀 바꾸실 때가 된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준규님께서요. 네. 기존 3티어 아키텍처 대비 증설을 용이하거나 초기 구성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솔루션 구성을 보면 기존에 없던 HCI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 경우 장애 포인트가 하나 더 생기는 모양인 것 같기도 한데 실제 아크로폴리스 관련해서 성능에 부하가 걸리거나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있을까요? 그리고 아크로폴리스는 지원을 얼마나 산정해야 하나요? 자원을 얼마나 산정해야 하나요? 저희가 그 CVM에 할당되는 자원은 메모리는 이제 12기가부터 64기가까지 자유롭게 할당을 할 수가 있고요. 네네. 그 CPU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누타닉스 OS에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알아서 설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8vCPU에서 10vCPU까지 이제 자동으로 구성이 가능하고 메모리는 저희 이제 설치하는 과정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박정식님, 아크로폴리스가 무료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에 대한 AS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요? 아크로폴리스가 무료는 아니고요. 저희 하이퍼바이저가 무료인 거고 이제 아크로폴리스 OS는 OS잖아요. 오케이. 클라우드 OS니까 요거는 이제 구매를 하시면서 서브스크립션 단위로 이제 계약을 갱신해 가시면서 이분이 근데 아크로폴리스 하이퍼바이저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네네. 아까 뭐 AS 정책은 마찬가지로 그 저희 노드에 이제 번들되어 있는 하이퍼바이저다 보니까 전체 일반 벤더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유지보수 정책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김원기님, 누타닉스 HCI에서 DR과 실시간에 연동되는 제품이나 기능이 혹시 있나요? 네, 저희도 이제 실시간으로 동기화되는 그런 기능들도 있고요. 또 니어싱크라고 해서 1분 단위로 동기화되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인 센터랑 재복구 센터랑 동시에 동기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DR 방법을 또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또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질문을 주시면 방문 주셔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님은 HCI 사용 시 라이센스 기준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시스템 확장 단위와 사용량 모니터링과 측정 방안은 어떻게 하는지요? 라이센스가 저희가 사용한 누타닉스 라이센스 기준은 역시 뭐 년 단위로 사용하시는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스템 확장하실 때는 논리적인 저희는 노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서버 한 대씩 증설하는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태길님께서는요, 서버 간 하트빗 통신과 같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전용 폐쇄망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저희는 그냥 표준 이더넷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지 좀 텐지 스위치만 구비를 하시고 계시거나 혹은 아니면 저희가 구축이 될 때 텐지 스위치까지 같이 제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텐지가 가능한 네트워크 구성이라면 뭐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현수님, 누타닉스 HCI의 주 고객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IaaS 구축업체가 되는지요?
주 고객은 특정 업체, 구축업체에 이제 제한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고객사에서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업종 불문하고. 네. 그 다음에 HCI로 VDI나 다스 구축이 가능한지요? VDI는 기존에 알고 계시는 시트릭스나 VM웨어 제품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면서 퍼블릭으로 이제 VDI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VDI 같은 경우는 별도의 VM웨어나 시트릭스 같은 솔루션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신병철님, 스토리지 풀에서 최대 사이즈 제한은 없는지요? 네, 제한은 없습니다. 그냥 스케일 아웃이 그냥 네. 무한대로 확장되는 그러니까 저희가 클러스터를 확장하는데 노드에 제한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물리적으로 몇십 대가 되든 몇백 대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예. 이용현님, 누타닉스 장비의 스토리지는 레이드 구성이 되어 있는지요? 저희는 레이드라는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요. 그 리플리케이션 팩터라고 하는 복제, 그러니까 데이터를 원번 이외에 네. 한 벌 혹은 두 벌을 더 저장하는 그런 형태의 그 복제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나기무님은 타사의 HCI 플랫폼하고 누타닉스 HCI하고 차별해서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 저희는 그 선택의 자유가 높다는 거고요. 저희 하이퍼바이저는 또 무상으로 제공이 되기도 하고 잘 컨버지드 된 제품이라서 일단은 레퍼런스가 말해주는 거니까요. 고객사가 네네. 가장 많은 HCI, 또 HCI라는 이 용어를 시장에 처음 그 시장에 내건 리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차별화 요소보다는 저희가 리더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규민님께서는요, 저희는 현재 자체 서버실 운영과 대기업의 ID 센터, 아마존 AWS 백업용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IDC를 타사로 이전하면서 결국은 운영 대행 업체에서 MS SQL 서비스 팩 업그레이드를 체크 못해서 네. 서버 이전한 쪽에 사양이 좋은 서버임에도 서버가 다운돼서 크게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즉 어떤 변경 전 사전 현황 점검이 충분히 되고 이전 시나리오가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질문이요. 도입에 따른 클라이언트사의 현황 및 보안, 문제점 등 그 as-is에 대한 컨설팅도 같이 병행이 가능하실지요? 네. 그 다음에 기존에 갖고 있던 인프라 리소스를 다 버리고 네. 기사의 시스템으로만 구성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1번에 대한 질문은 제가 어떻게 답변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2번 같은 경우는 저희 쪽으로 전화를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컨설팅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1번은 너무 방대한 내용이라 여기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좀. 어쨌든 그렇지만 그 HCI 관련돼 가지고 HCI로 그 뭔가 도입을 하는 회사에 대한 네. 현황 컨설팅 같은 거 해주시는 네, 거죠? 기본 에지지 인프라 분석도 해드리고요. 그거를 이제 저희 쪽으로 HCI 쪽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필요한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선정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자, 그다음에 이준규님 도입할 때 최소 단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는 최소 세대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요 발표 자료는 나중에 여러분 토크IT에 아마 일주일 뒤에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좀 설문에 아마 여러 가지 항목도 있으니까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설문에 거기 코멘트를 남겨주시든지 아니면 항목 체크해 주시면 나중에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여러분들 상담을 해줄 겁니다. 김성진님, 기존 가상화 솔루션 사이징 후에 가상화 서버 사양과 노드 수량이 결정되는데 누타닉스는 기본 구성을 위한 노드 수량이 몇 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기본 구성 외에 차후 증설 시에 노드 수량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도 일단 사전에 어떤 업무가 올라갈지 사전에 분석을 하고요. 일단 저희 누타닉스로 클러스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이제 세 노드가 필요한데 네네. 그것들은 이제 데이터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 세 노드가 필요한 거고 증설할 때는 이제 한 노드씩 증설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정관님께서 요 원어원 네. 이 자료 잘 만드셨나 봐요. 박기용님, 이기훈님, 나기훈님 다 이거 자료 좀 받아볼 수 없겠냐고. 네. 자료 공개되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신경식님은 도입 시에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을까요? 근데 기존에 이제 사용하고 계신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있을 것이고요. 좀 가상화로 전환할 때 지원되는 OS라든지 너무 이제 예전 OS들 그런 것들은 저희 쪽으로 너무 약간 좀 이슈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네. 우상민님, 누타닉스에서 하나의 하드웨어 안에 있는 VM들 간의 트래픽 분석을 위해서 패킷 미러링이 가능한가요? 또는 서드파티 솔루션이 있는지요?
네,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오케이. 네, 원어원 질문 수준이 상당히 높으신데요. 네. 안현수님께서는요, 그 아크로폴리스 하이퍼바이저는 베어메탈 하이퍼바이저로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 하이퍼바이저가 그 기존에 알고 계시는 센토스 KVM 기반이에요. 그래서 그 소스를 가지고 누타닉스에서 거기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재패키징 해가지고 네네. 시장에 책임지고 공급하는 제품이거든요. 네, 그렇게 알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차지용님, 네. 웨비나를 들을 때마다 다른 분들이 물으시는 질문에 왜 자꾸 이 질문을 물을까 했는데 제가 오늘 그 질문을 하게 되네요. 기사에서 제공하는 제품군에 있어서 타사와의 차별화되는 강점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진부한 질문이지만 네. 사실 그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꼭 이거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죠. 그죠? 네. 일단은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하면 쉽다는 게 가장 강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SE나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나 상당히 적은 시간을 투자하면 빠르고 쉽게 운영하실 수 있고 그리고 검토도 빠르고. 네. 사실 그러니까 그게 금방 확산됐지. 네. 그죠?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뭐 VM웨어 같은 것들을 이렇게 공부를 하시려면 책도 막 600페이지가 넘는 이런 책들을 쭉 보셔야 되거든요. SE 같은 네. 경우들은 네. 일일이 다 그 기능들을 모두 사용하시려는데 누타닉스는 저희가 필요한 기능들, 원하는 기능들을 그냥 클릭 몇 번으로 다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이 가장 큰 강점이 될 것 같아요. 매뉴얼이 없어요, 그러면? 매뉴얼은 있습니다. 있죠? 있는데 600페이지 대 뭐 몇십 몇 페이지 페이지예요? 정도는 몇십 페이지예요? 정확하게는 저도 확인 못했습니다. 안 봤구나. 네. 자, 그 다음에 그 윤홍씨님께서요. 누타닉스 도입 후에 기존 레거시 인프라 환경을 가상 환경으로 이관 혹은 마이그레이션 해주는 툴이나 지원이 가능한지요? 저희가 그 일반 물리적 서버를 가상화로 넘기는 것들은 이제 기존에 이미 나와 있는 툴을 가지고 이용하고요. 이미 네. 가상화가 구축이 되어 있는 고객이시라면 저희로 넘어오는 그런 툴을 또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건 많은 분들이 마이그레이션을 많이 물어봤는데 네.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은 어떤가? 복잡한가요? 마이그레이션 어떤가요? 모두 다 다르겠지만. 네, 그거는 뭐 그럼 다 기존의 틀린 거 환경마다 틀린데요. 뭐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뭐 큰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김상성님께서는요, 그 누타닉스에서 오라클 DB를 운영 시 라이센스는 어떻게 되는지요? 요거는 일반적인 가상화 환경에서 사용하는 라이센스 정책과 동일하고요. 오라클 쪽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사용무님은 유이스 계열도 구축이 가능할까요? 네, 지금 저희 누타닉스가 그 IBM 쪽으로 이제 OEM으로 제공하는 그 파워 누타닉스가 있는데요. AIX를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네. 조영철님,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와 연동에는 큰 이슈가 없을까요? 여러모로 기존 장비 재활용, 네트워크 연결 방안 등 모두가 중요한 포인트라서요. 저희가 뭐 시스코 ACI라든지 이런 SDN 구성에 좀 최적화된 베스트 프랙티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크게 이슈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 박정식님, 자료 호환 서버에 아까 장표에서 슈퍼 마이크로를 못 본 듯한데 상관이 없는지요? 네. 하드웨어는 뭐 어떤 벤더를 떠나서 저희의 이제 기준에 맞는다면 다 구성이 가능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뭐 하드웨어 쪽은 뭐 크게 이슈로 삼지 않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분께서 또 HCI 구성 시에 텐지망을 구성하는 걸로 아는데 스위치 이중화를 기본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텐지도 구성을 하시고 뭐 서비스 다운타임 방지하기 위해서 이중화를 구성하시니까요. 예. 이동훈님 누타닉스 HCI가 완전 무료인가요? 완전 무료는 아니고 저희가 하이퍼바이저만 무료로 드리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완전 무료면 다 쓰시겠죠. 그럼 정 과장님 돈 못 벌지 그러면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정호님, 누타닉스 HCI를 기존 레거시 환경에 도입할 때 편리함과 유연성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 운영 인력과 기술력이 기존 운영 인력과 비용의 절감도 크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당히 예민한 질문이신데 누타닉스 그러니까 HCI 쪽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시면 그 HCI만 다룰 수 있는 SE분만 있으면 되니까 일단 기존보다는 운영 인력이 조금 더 적으셔도 충분하게 쉽고 편리하게 운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약간 절감이 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현님은 아까 누타닉스 자체 어플라이언스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NX인가? 네. 그거가 뭐 국내에서 어떻게 뭐 많이 나오고 있나요? 어떤가요? 네, 일단
국내 비중은 저희 자체 어플라이언스가 가장 많고요. 그래요? 예, 가장 많습니다. 일단 기술 지원 자체가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다 일원화가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고객분들 그게 편하시죠. 네. 도입하시면서 또 이것도 벤더 간에 또 핑퐁을 보고 싶지 않다. 하여튼 우리나라의 IT 있는 분들은 핑퐁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네. 탁구를 싫어하실 것 같아요, 일단. 네. 네. 자, 이종섭님께서요. 설명을 들으니까 기존 레거시 인프라의 차이점을 알겠습니다. 네. 여기에 추가로 VX 레일이나 네. HP 심플리비트 같은 경쟁사 HCI 제품 대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요거는 저희한테 네. 따로 연락 주시면 네네. 좀 민감하니까 오케이. 네, 이거는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잘 설명드리도록 자신이 하겠습니다. 있다? 자신 있습니까? 자신 근데? 있습니다. 예. 네, 오케이. 네. 최한열님, DBMS는 가상화를 사용하지 않고 베어메탈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상화 장비에서 네. DBMS 용으로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을까요? 근데 지금 저희 고객사 많은 고객사에서 DB 서버 올려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예. 어떤 업무를 올리시던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정태현님, 현재 누타닉스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무료로 알고 있고 현재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료 소프트웨어들이 서브스크립션 형태로 변경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알 수 있을까요? 누타닉스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다 무료는 아니고요. 저희 네. 하이퍼바이저만 무료고 일단 아크로폴리스 OS 사용하시고 하면 다 이제 비용을 지불을 하시고 사용하시는 건데 이런 라이센스 정책 변경 같은 것들은 실제적으로 저희도 누타닉스 코리아와 혹은 누타닉스 쪽으로 이제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건데 아직은 네,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송철승님은 지금 P2V에 대한 자료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이메일도 남겨주셨으니까 나중에 과장님 여기 네. 토카이트 들어가면 여기 오늘 우리가 답변하는 것들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보시고서 네. 여기다가 댓글도 달아주세요. 아니면 좀 해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예. 네. 한승우님, 프리즘은 IPMI 같은 전용 포트를 통한 아도밴드 방식으로 모니터링 또는 관리 업데이트로 작동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식이 있는 건지요? 그냥 저희는 그 CVM의 IP가 할당이 되고 저희가 클러스터를 관리하기 위한 대표 IP가 할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IP로 그냥 웹브라우저 통해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관리 포트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이정선님은 지금 SAP가 요새 또 SAP 하나로 좀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SAP 하나로 구축한 사례도 있는지. 네, SAP 하나 구축한 사례 있습니다. 네. 그 손일식님은 데이터 네트워크의 손실률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는지요? 저희가 DR로 구성했을 시 RPO는 이제 기본 보통 저희가 어싱크로 비동기식으로 구성을 하면 네. RPO 60분까지는 지원이 가능하고 더 줄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라이센스 버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죠. 이준규님, 프리즘을 기존 사용 중인 SMS 등과 연동도 가능할까요? 요거는 기존에 사용 중인 것들과 어떤 방식으로 연동이 될지에 따라서 좀 틀려질 것 같거든요. 예. 이한택님께서는 지금 원원 수준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네. 다른 분들 질문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네. 약간 좀 이렇게 자괴감이 든다고. 그래서 이한택님 그러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세션도 있죠. 네. 자, 다음 세션은 뭐 하실 거예요? 다음 세션은 이제 네.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흐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다고 하면 네. 실제적으로 이제 다음에는 저희 프리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럼 사용을 데모 같은 하시는지 것도 보여주겠네. 데모로 실제로 오히려 보여드리면 더 네네.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좀 준비해 볼 예정입니다. 네네. 예. 이한택님, 이럴 때일수록요, 구라시지 마시고요, 막 질문하셔야 됩니다. 막 질문하세요. 이런 사실 질문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토크IT 유일한 거니까 마음껏 질문하세요. 네. 한승우님 굉장히 이분은 이제 전문적하시는데 네. 만약 IPMI 아웃오밴드로 동작한다면 제가 알기로 누타닉 서버는 원맥당 4노드와 같은 멀티노드 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노드별로 포트가 있는 건지요. 그리고 SNMP 기반으로 동작하는 건지. 네. 그 IPMI 포트는 각 노드당 다 이제 물리적으로 한 포트씩 제공이 되고 있고요. SNMP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요. 오늘 또 이제 원원이니까 여러분들 설문에 아까 이한택님 같이 진짜로 오늘 입문으로 들어오신 분들은요. 그 코멘트에 좀 써주세요. 정 과장님 다음번 원원 할 때는 이런 거 좀 해주세요. 그 HCI 관련해서 이런 거 좀 궁금합니다 하는 것들을 좀 써주시면 저희가 과장님께 저희가 보내드릴 테니까 네. 그거 좀 반영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입문자 말고 프로들 말고요, 진짜 입문자분들께서 써주세요. 저 HCI에 대해서 이런 궁금하다 써주시면 저희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거 시리즈로 나가는 거니까 다음번에 훨씬 더 여러분들의 좀 눈높이에 맞는 오늘 물론 잘하셨지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질문하신 분 중에서
세 분 좀 이름 불러주시죠. 네. 자, 이제부터 여러분 정 과장님의 IQ를 우리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한택님한테는 이한택님. 응원의 의미로 하나 나도 주고 싶었어 이거. 예, 나도 주고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준규님도 지금 질문이 되게 많이 제가 보기에 되게 많거든요. 혹시 외우지 않고 여기 있는 거 부르는 아닙니다, 아니야, 지금? 아닙니다. 그리고 한 분은 네. 고피디님한테 이제 아, 이거 뭐야? 넘기겠습니다. 네? 예. 갑자기 하네. 이한택, 이준규, 저는. 근데 이준규님은 질문이 네. 되게 많으셨던 네. 것 같아요. 이준규님하고요. 저는 잘못 봤나? 아니에요. 되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규면님. 네. 이규면님 때 마음고생하신 이규면님. 네? 아까 현황 파악 잘 못해가지고. 네네네. 이규면님 그래도 좀 화장품 바르시면서 마음고생 좀 덜 하시라고. 네. 자, 이규면님하고요. 그 다음에 이한택님하고 이준규님. 네, 이 이준규님. 세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남성용 화장품 세트 보내드리고요. 오늘 웨비나를 20분 이상 들으시면서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은 모든 분께 저희가 스타벅스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간 금방 갔죠? 네, 시간 생각보다 금방 갔습니다. 아무렇지 않죠? 해보니까. 근데 계속 떨리긴 해요. 네? 사실. 뭐 예. 잘하시는데 뭐. 자, 우리 다음번 원어원 두 번째 시간에는 더 잘할 자신 있습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료를 네.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시죠? 감이 좀. 네, 이제 조금 더 쉽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 맞추러 갈까요? 네, 이런 웹이지만 방송으로 나오는 건 처음이라 네네. 좀 많이 떨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2편, 3편에서는 네. 안 떨고 좀 더 쉽고 알기 쉬운 자료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토크아이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실 텐데요. 토크아이티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토크아이티는 듣는 방송이 아니라 서로 막 질문하고 얘기하고 이런 방송입니다. 그래서 관점 끄집어내는 거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토크아이티 다양한 지금 방송 다 있으니까요. 미리 사연 등록하시면 여러분들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또 다양한 질문들 때문에 오늘도 좋은 방송 된 것 같고요. 오후 시간 잘 보내시고 이걸 마치러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네.